전주 한옥마을은 아름다운 경치와 전통문화 속에서 살아 쉬는 역사적 공간으로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이곳은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는데, 고즈넉한 한옥의 뒷골목과 정갈한 정원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멋이 그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한옥이 빚어내는 독특한 분위기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잔잔한 마음으로 누구나 떠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옥마을은 나와 친구들이 선택한 주말 여행의 장소였다. 여행의 둘째 날, 우리는 한옥마을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뒷골목으로 길을 잡았다. 유명 관광지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우리는 고즈넉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조용한 길을 선택했다. 햇살이 우아하게 내려앉은 한옥의 기와 지붕 아래에서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미풍을 느끼며 서로의 웃음소리와 함께 쫓아가는 듯한 즐거움은 정말로 행복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기쁨도 잠시 목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골목을 거닐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곳은 뭔가 이상해. 그런 생각이 스치던 찰나, 그러던 중 친구들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들의 고개가 한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그 시선이 집중된 곳은 무너져가는 지붕을 가진 허름한 한옥이었다. 흙이 경계 없는 정원에 낡은 기와 지붕과 색이 바랜 나무로 지어진 집은 마치 시간 속에서 구석으로 숨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하늘을 향해 뻗은 나무들이 감싸고 있는 그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 널려있던 마른 잔디와 시든 꽃들이 애틋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여기 들어가 볼래?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안했으나 순간 나는 가슴 속에서 아리송한 불안증을 느끼며 발을 멈췄다. 아찔한 느낌이 바람처럼 스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흥미로움을 내세우며 나를 설득하여 결국 우리는 그 집의 문을 열기로 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한옥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나무 장작이 부서지며 뿜어내는 소리와 먼지 쌓인 바닥에 소음이 어우러지는 소리가 기묘한 정적을 자아냈던 것이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우리는 고요한 공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갑자기 나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동시에 진한 호기심이 끌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세로로 긴 액자 속에는 일제시대의 한 가족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세상의 밝은 눈빛을 잃어버린 채 삶의 기운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집에는 뭔가 있겠다. 느낌이 좀 이상해. 내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친구들 사이에서 우스운 웃음이 들리기도 했으나 모두의 기분은 점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도저히 여기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공통된 불안감을 느끼며 다른 방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을 이동하는 한편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스르륵, 스르륵, 마룻바닥을 무언가가 끌고 가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의 본능은 긴장감이 가득해졌다. 누구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 순간 나는 뒷골목에서 자주 보았던 노인과 마주쳤다. 그의 모습을 보니 그의 표정은 어딘가 멍하니 있는 듯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말을 거치자 그의 눈과 마주쳤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은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슬픈 눈빛은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괴로움이 서려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변해가는 것 같더니 내가 눈을 깜빡이는 사이 그는 사라져버렸다. 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 친구들이 나를 걱정하여 물어봤지만 나는 그저 움켜잡고 있었던 표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실은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 위해 서둘러 나왔다. 밖으로 나가며 머리를 흔들었지만 그 할아버지의 슬픈 눈빛은 계속해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옥마을의 유명한 맛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경험한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날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 할아버지의 기묘한 모습에 대해 간간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임시로 스스럼 없이 넘기려 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편한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저녁을 마친 이후 우리는 다시 저녁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그가 여전히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내 아이를 찾아줘 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놀라서 깨어났고 꿈속에 할아버지와 그의 슬픈 눈빛은 잊혀지지 않았다. 다음 날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고 나는 다시 그 집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함께한 친구들은 저녁 내내 불면증에 시달리는 나를 걱정하며 이리저리 다녔다. 아침 햇살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나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고 정원에 핀 시든 꽃들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언급한 아이가 누구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순간 갑자기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는 바람 속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어렴풋하게 들었다. 찾아줘.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작고 여린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목소리에 이끌린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 발걸음이 한옥 내부로 더욱 깊숙이 들어설 때 불안감과 함께 작은 호기심이 피어났다. 역시 어제와 같은 그 사진이 있는 방으로 향하면서 나는 벽에 있는 액자가 무엇인가에 의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액자 속에 담긴 아이가 내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 손짓이 마치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연히 목소리에 나는 대답하게 되었다. 너도 나를 찾아줬구나. 그 순간 나는 액자 속의 아이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그 액자에 손을 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주위가 어지럽고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눈을 뜨자 나는 그 한옥의 마당에 서 있었다. 나무들은 여전히 푸르고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 눈앞에는 방금 본 그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가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내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고 누군가를 잃어버린 듯한 슬픔이 휘몰라쳤다. 그들은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고 신나는 파티를 열고 있었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은 내가 어제 본 할아버지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아이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아픔이 나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연히 시계를 보게 되었다. 시계의 바늘은 5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5시가 지나면 이 아이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마을에서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 가족이 이 아이를 잃게 되는 과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이가 사라지기 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을의 중심으로 다가가고자 했지만 내 행동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는 나를 붙잡고 잃은 것들에 대한 슬픔을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달리기 치킨 소리와 사람들의 여유로움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절실하게 외친 대로 시간이 멈췄다.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시각의 바늘이 5시를 가리키고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 일은 그들 속에서 사라져가는 아이의 절규처럼 절실하게 느껴졌다. 아이가 나를 부르며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괜찮아. 너는 안전할 거야. 내게서 그 음성이 들려왔다. 아이의 모습이 점점 밝아지며 사라진 그때 나는 자신의 세상에서 비롯된 이 기묘한 상황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최선을 다할 시간이 없었다. 그 압도적인 슬픔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결국 나는 힘을 내어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등 돌린 듯 그의 슬픈 한옥의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날이 저물면서 나는 그 집을 빨리 떠났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일을 돌이켜볼 때 잊혀진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 집에서 만난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간직한 나는 그 세상에서의 존재들, 즉 잊혀진 삶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주 한옥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아이의 슬픔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로도 여행 중 우연히 다시 그 한옥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조용히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영혼을 찾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에 잊혀진 기쁨의 기억을 심어주고 싶었다. 또한 매년 그곳에 가 너의 기억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로부터 느꼈던 슬픔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내가 이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영원한 빛을 찾게 될 것이라 믿었다.